멈추지 않는 아시아의 챔피언, 중동에서 호주까지 수백 번을 이겼지. 종합운동장부터 빅보드까지 We are loyal supporter. 그 이름 수원. 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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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삼성이 이겼을 때, 기분 좋을 때, 뽕 차올랐을 때만 방송하는 얄팍한 방송, 제수들의 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큐입니다. 네, 빵빵입니다. 이때까지 안 하고 있다가 분위기 쓱 눈치 보고 분위기 좋을 때 슬며시 나타나서 방송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아예 그렇게 가요. 이겼을 때만 해요. 그럼 1년에 몇 번 못하나? 마지막 방송이 6월 6일에 올리고 와. 거의 한 달 넘어서 나왔네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방송이어도 그래도 승률 괜찮은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 전에 할 생각은 있었는데 하려고 했더니 그나마 300회라고 뭐 기념을 안 하지만은 북표한테 진 날을 300개를 방송을 하기 싫은 거야. 그러면서 일단 한번 건너뛰고 그 뒤에는 바쁘다고 다들 바빠가지고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달이 그냥 넘어갔네요. 온단 300회예요? 300회라기보다는 300번째? 뭐 그런가 봐. 지금 300번째예요? 사실 옛날에는 막 한 번에 막 100개씩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쵸. 전반 후반 해가지고. 네. 아. 그거 따지면 300은 이미 훨씬 넘었다고 봐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게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나 알았으면 케이크라도 하나 사왔을 텐데. 이따오 치고 후어 부세요. 야, 우리 최근에 방송 못하는 동안 우리가 여행을 한번 갔다 왔고. 그러네요. 그치. 한번 다 같이 한번 놀러 갔다 왔죠. 그랬죠. 짧게 한번 갔다 왔고. 가깝진 않네. 인천이니까. 그치. 난 거기가 인천인지 몰랐어. 하여튼 섬 한번 들어갔다 오고 2박 3일로 갔다 왔나 하여튼 그랬죠. 그랬네. 더워지기 전에 한번 갔다 왔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런 건 좀 있어요. 방송을 안 했던 거는, 팀도 분위기 안 좋고, 이래저래 좋은 이야기 나올 거 없는데, 우리가 괜히 거기에서 또 된소리하고, 쓴소리하고, 또 징징거리는 소리 하면은 듣는 사람도 지치니까, 타는 사람도 지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괜히 그런 분위기를 만들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괜히 방송을 켜서 좀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이렇게 막 마음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막 쉽게 방송이 이어질 것 같지도 않고, 듣는 사람도 괜히 그런 거 들으면, 아니 뭐, 듣는 사람들이야 뭐 듣고 안 듣고는 자유인데, 괜히 이거 들어가지고 그 사람도 분위기 처지고 다운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게 으쌰으쌰를 할 수 있는 정도가 있는데, 그 정도가 너무 바닥이다 보니 우리도 같이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정리를 하는 방송을 하려고 해도 정리가 안 될 뿐더러 정리를 해도 정리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방송을 할래도 쥐어짜도 집 하나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못했어요, 사실. 방송을 한 6, 7년 하면서 7년 하니까 거의 좀 있으면 몇 년 더 비트면 10년 되겠네요. 그러네요. 여튼 간에 하면서 옛날에는 지고 그러면은 막 까고 화내고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게 조금 힘들긴 해도 막 기빨린다는 생각 안 들었는데 작년부터인가 너무 기빨려가지고 내 이 부정적인 기운을 내가 안고 방송을 끝내고 그걸 간직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쵸. 그게 그때는 그런 식으로 해도 다음 경기는 이기겠지라는 희망이 있었거든. 맞아. 일단 뭐 이러다 강등 당하면 어떻게 2017년도에 특히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도 성적은 상위권이었고 다음 경기 상대 보면 이건 이기겠다 싶긴 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좀 심했죠 그게. 지금 그래가지고 뭘 해도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뭔 얘기도 안 나오고 뭐 약간 그런. 그러니까 오늘 방송은 하다 보면은 좋은 얘기 하면서 갑자기 쓴소리 했다가 갑자기 또 미친놈 맹코로 또 야 쩔지 않았냐 막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그 울산전
좀 약속이 있어가지고 술 먹는다고 이렇게 경기를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안 본 것도 있고. 이 대목에서 뭐 자기가 안 봐서 이겼다는 둥, 내가 안 보니까 이기니까 앞으로 안 보겠다는 둥, 이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뭐 비슷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쥐가 뭐라고 뭘 보고 안 보고 이기고 지고 그래. 그냥 일단은 저는 뒤에서 묵묵히 보긴 했어요. 계속 가서 보고 응원을 할 때는 응원을 하고 쓴소리를 할 땐 쓴소리를 하긴 했는데 저도 큐 말대로 기가 빨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기뻐서 일상생활이 즐거웠다가 져서 좀 슬펐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대로는 진단을 받으면 우울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딥하게 슬펐기 때문에 좀 외면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틀 전이었나요? 3일 전 경기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다시 희망을 가졌고 또 이길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기쁩니다. 자, 네, 그래봐야 아직 이제 꼴찌인데, 좀 김명수 감독이 오고 난 이후에 선수들이 좀 바뀌는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지만, 김명수 감독으로 바뀌고 몇 경기 만에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는 선수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기존에는 안 했던 건가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그러니까 뭐 이기는 거는 뭐 당연히 이겨야 되고 좋은 기분이 들고 하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좀 선수들한테 좀 괘씸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럼 그전에는 왜 이렇게 안 했지? 그럼 뭐가 문제였지? 지금 이때까지 팬들은, 선수들을 비난하는 거 최대한 자제하고, 억제하고, 심지어 감독이나 코치진들을 갖다가 비난하고, 뭐라 하는 거 다 자제하려고 애쓰고, 그 화살을 다 프런트에다가 돌리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뭔가가 흐름이 바뀌다 보면은, 선수들에게 이 손가락질이 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좀 더 시간이 지나서 그때의 모습을 되돌아봤을 때 아니 할 수 있는 애들이 왜 그렇게 못했느냐 그럼 이게 그럼 감독의 역량인 거냐 아니면 선수들이 일부러 뭐 태업하고 뭐 게으름 핀 거냐 뭐냐 뭐 이런 식으로도 바뀔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의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들이 다행이다 느껴지긴 하지만 그럼 그 전에 쌓아왔던 문제들이 그리고 만약에 이게 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 선수들이 또 나태해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우려가 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자꾸 남아있다 보니까 물론 이번 울산을 상대로 이긴 거는 즐겁지만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한 그런 좀 한판이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래도 12팀이 1위 팀을 상대로 1위도 그냥 1위가 아니라 압도적인 1위 승점차가 40점 차인데요? 참고로 지금 수원 삼성은 자력 우승 실패했어요. 리그 자력 우승 실패. 그러네요. 예. 자력 강등을 향해서 달리고 있긴 하죠. 아니야 강원이 있어서 자력으로 강등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 너무 같습니다. 좀 시원섭섭한 이제 대목의 한 판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사실 저는 그날 뭐 이렇게 술 먹고 한다고 뭐 무겸이하고 막 이렇게 몇 명이서 원래 큐도 그날 그 자리에 왔었어야 되는데 얘 갑자기 집안일이 생겨가지고 못 와가지고 네. 예, 이제 우리가 좀 무슨 이렇게 좀 술 먹고 이야기도 할 게 또 있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술을 한잔 하면서 축구를 일부러 이제 뭐 그 무겸이 거 쿠팡 플레이로 이렇게 볼 수는 있었는데 일부러 안 봤어요. 일부러 보지 말자. 우리 오늘 오랜만에 왔는데 이거 머리 아프고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 과정만 보는 게 무슨 중요하냐 이게 뭐 그런 식으로 생각도 하고 또 우리가 보면은 질 것 같아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경기를 안 보고 있었단 말이죠. 이제 술이나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핸드폰에 오픈톡방에 채팅이 막 올라오는 거야. 또 실점했구나. 그래서 딱 열었는데 골을 넣었다는 거야. 근데 이게 누가 넣었나 해서 찾아보니까는 전진우가 골을 넣었다는 거야. 이 새끼들이 또 내 맨날 장난하는 거 가지고 이게 또 약발 또 약 처먹이려고 그러네 하면서 무슨 근데 진짜로 골을 넣은 거야. 그때부터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물론 아마 수많은 팬들이 비슷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물론 선제골을 넣긴 했지만 여기까지일 것이다. 아직 울산은 본체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생각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날 아마 왕빵님은 현장에서 보셨잖아요. 네. 그때 좀 느낌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때 느낌이야 뭐 말해 뭐합니까? 일단은 전진우 선수의 골이 들어갔을 때 저는 정승원 선수가 끝까지 쫓아가는 것까지 보고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다시 들어와서
조현우가 그런 식으로 막아서 전진우한테 어시스트 해줄지도 몰랐고, 전진우가 넣고 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안 거예요. 저쪽 반대쪽이었거든요, 저랑. 그래서 뒤늦게 좋아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아까 레이리님이 말한 것처럼 마냥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전진우처럼 마냥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왜? 울산이 뒤에 2골, 3골 넣어버릴 수도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기뻤지만 일단은 자제를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생각을 한 거지. 우리가 또 언제 우위를 선점하고 이기고 있을까? 아, 지금 충분히 기뻐하자라는 마음과 이 내적 갈등이 굉장히 있다가, 네. 첫 번째 골은 거기까지였었어요. 그리고 그라운드 분위기 말해 뭐해 다들 신났는데 다들 그랬을 거야. 또 골을 먹을까봐, 뒤늦게 우리가 또 역전패를 당할까봐 불안한 마음은 있었죠. 그때까지는. 그럼 이제 전진우가 그렇게 끌고 가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1대0으로 전반이 끝났죠. 그렇죠. 끝나고 나서 이제 후반전 시작되면서 후반 시작과 동시에 울산이 이제 본격적인 공격 라인을 이제 가동하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 이제 뮬리치가 또 추가골을 넣었다라는 소식을 이렇게 카톡으로 이제 보게 됐어. 뮬리치가 골을 넣었대. 그러고 나서 이제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울산이 꼭 1년에 한 번, 한 시즌에 한 번은 수원한테 처참하게 발리는 날이 있잖아요. 그쵸. 3대0, 3대1. 그러니까 스코어를 떠나서, 결과를 떠나서 처참하게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꼭 수원 삼성이 뭐 수원 FC 같은 애들 만나가지고 개같이 쳐발리는 그런 느낌 마냥 울산이 우리 상대로 꼭 1년에 한 번씩은 그러는데 그게 오늘인가? 예전에 오영규가 3대0 선물 주고 간 것처럼. 근데 거의 찾아보면 거의 매년 한 시즌인가만 건너뛰고 거의 매년 울산이 우리한테 그랬죠. 한 번쯤은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게 오늘인가 이렇게 싶었지. 그러고 나서 야 이제 경기 거의 끝나갈 때쯤 돼서 보니까 이제 90분 막 이렇게 됐더라고. 거의 다 됐더라고. 근데 3대0이 돼 있는 거야. 에이 이건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봤는데 진짜 3대0이 돼 있는 거야. 되게 2대0까지는 무덤덤하게 봤는데 와 3대0은 인정했어요 이때. 그리고 맞아. 3대0이 됐는데 골 넣은 사람이 김주찬인 거야. 김주찬이 골을 넣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 우리 그 술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다 이제 수원 삼성 축구를 좋아하고 보는 사람들인데 다 똑같이 그 말을 했어. 김주찬이 아웃이 안 되고 지금까지 있었다고. 맞아. 골 넣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게 중요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경기가 마감되고 보니까 3대1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경기는 솔직히 안 봤어요. 일부러도 안 본 것도 있고 그냥 못 보겠다라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안 봤는데 보니까 이제 강원의 스코어가 이제 중요해진 거야. 그러니까 봤더니 이제 1대0으로 강원이 이기고 있다가 부패가 이제 1대1로 이제 따라갔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그 경기를 틀어놓은 거야. 우리가 언제 부패를 응원했다고. 절대감자 척콕치촉 펩시 서울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보고 있었던 거야. 그 순간만큼은 부패가 아니었어. FC 서울이었어. 내 몸에는 건발의 피가 흐른다니까? 근데 그걸 못 넣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뮬리치 골까지 나도 큐처럼 좋아하긴 했지만 아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반대로. 그래서 그냥 마냥 좋아할 수는 없었고 정말 간절하게 두 손 모으고 무릎만 안 꿇었지 제발 빨리 끝나라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세 번째 골 주찬이 골 들어가고 나선 모든 수원 팬이 안도의 눈물을 얼마나 흘렸나 몰라요. 그러니까 기쁨과. 왕빵님은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울었죠. 내 주변에 일반 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원 팬이 아닌 것 같은데 축구를 보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구경하느라고 난리 났었죠. 우리는 거기서 나라 잃었다 찾은 것처럼 무슨 대한독립 만세도 이런 게 없었어. 정말 너무 기뻤고 제가 이석에 있었는데 이석 분위기도 이랬는데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보니까 N석은 더 그랬더라고요.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랑 축구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우리가 골을 넣어도 팔짱 끼고 있고 골을 먹어도 팔짱 끼고 그쵸. 있고 아무 반응을 안 하거든요. 경남 팬이니까. 그날 내가 그날 현장에 있었으면 나도 울었을 거야. 그래. 나도 울었을 것 같아. 나 주저앉아서 울었어. 정말 너무 기뻐서. 울기 싫어가지고 안 봤구만. 사실은 되게 소심해서 못 본 거야. 내 마음속 차마 TV를 못 보는 거지. 내 마음속 작은 소녀가 이게 울컥 튀어나올까봐. 네, 근데 진짜
거기서 모르는 사람들 다 손잡고 울 뻔했고 나는 혼자 있었으니까 누구한테 이 기쁜 마음을 표현도 못하겠고 근데 정말 다 같이 한 마음이었을 거고 우리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받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 세 골이 다 어렵게 들어갔다고 할 수도 있지만 되게 쉽게 들어갔거든요. 다시 리플레이 보면은 잘 만들어서 넣었어요. 그래서 아니 여태까지 이렇게 울산을 상대로도 이렇게 하는 거를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넘버원 골리를 제끼고 주찬이가 그렇게 너무 무슨 연습하듯이 넣는데 김경중이가 못한 거는 김주찬이가 했어요. 똑같은 장면이었잖아요. 네. 김경준은 그 똑같이 하려 했는데 이상하게 키 넘기는 게 한다고 했다가 그냥 조용하게 그치. 정통으로. 씹혔는데. 예. 우리 주찬이는 그걸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넣는 거를 왜 못했을까라면서 아주 정말 많은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과 통한의 눈물. 제가 그날 1차, 2차, 3차, 4차 갔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한 새벽 2시 반 정도. 아우, 아주 2시 기깔나게 반 정도 놀았네요. 이제 들어왔는데 2시 반 정도에 들어와서 일단 하이라이트는 봐야겠다. 이제 하이라이트를 틀었는데 골이 다 잘 들어갔더라고요. 잘 들어갔고 잘 들어갔어요. 우리가 실점을 한 것도 되게 기분 나쁜 실점이었더라고 또.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 양영모가 그런 실점이 나오게 되면 진짜 그 뭐 카메라가 찍든 뭘 하든 진짜 침 한번 탁 뱉으면서 씨발 새끼들아 뭐해 이런 소리라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더라고. 진짜 나 같았으면은 내가 골키퍼였으면 그랬을 거야. 뭐 카메라가 찍히든 뭐 벌금을 먹든 뭐 하든 나는 그날 우리 선수 수비수들 그 자리에서 바로 멱살 잡고 나는 밀어서 넘어뜨렸을 거야. 뭐 하냐고. 근데 이게 3대 클린시트였으면 더더욱 좋았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울산이라는 이 강팀이 승점이 지금 우리랑 몇 배가 차이 나는 팀이잖아요. 53점, 우리 15점. 이런 팀이 끝까지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게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다가 만 것도 아니고 우리를 봐준 것도 아니고 뭐 선수 스쿼드가 뭐 로테이션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풀 전력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넣는데도 스코어가 3대1이다 라는 게 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제 의미도 가질 수 있겠지만 이제 그날의 경기가 김병수 감독 부임 이후 리그 이제 첫 승을 거둔 거였고 무엇보다도 홈에서의 승리가 거의 연 단위까지 가야 이제 계산할 수 있을 만큼의 홈 경기 첫 승이었어요? 승리를 첫 승은 아니고요. 두 번째인가? 두 번째 승리고요. 홈에서 첫 승이죠. 그쵸. 예. 홈에서. 그러니까 그게 홈에서 이제 첫 승이 수원 삼성이라는 팀으로 놓고 보면 거의 연 단위까지 끊어야 그걸 헤아릴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 홈에서의 승리가 진짜 만세삼청하게 나는 대구전 FA컵 그거밖에 난 기억이 없어. 맞아. 나 만세삼창이 너무 어색했어요. 지난번 그 춘천에서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인천을 못 갔기 때문에. 홈에서 대구 상대로 이겨가지고 한 번 했긴 아, 했지만 FA컵 때. 그때도 그러니까 FA컵 홈에서. 그러네. 그때는 문제가 리그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애매한 상황이었죠. 그랬죠. 그리고 양팀 다 선수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1군 멤버로 시작한 게 아니었잖아요. 뭐 물론 마지막에 대구가 힘을 좀 쏟기는 했지만 뭐 거기까지였던 거였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수원 삼성이 이번에 이제 울산전 이긴 게 그래도 조금 나는 높게 평가하고 싶은 게 물론 1위 팀 상대로 이겼으니까 당연히 높게 평가해야겠지만 그 전부터 선수들의 경기력이 조금씩 그러니까 이 기폭제가 아마 대전전쯤으로 나는 기억을 해요. 대전과의 원정 경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2대2까지 따라간 거. 포항한테도 우리가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이제 1대1로 이제 비기긴 했는데 아쉬운 거는 하창래의 퇴장을 우리가 이익을 얻으면서도 오히려 우리가 더 퇴장당한 것 같은 플레이를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한 골 앞서고 있다고 뒤로 물러나가지고 마지막에 우리가 실점을 하게 되는 그런 뻔한 스토리의 결과로 무승부를 하게 된 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이 팀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뭔가 이제 뭐 물에 빠졌는데 지푸라기는 하나 손으로 잡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좀 들었는데 이제 그 시너지가 울산전에서 이제 좀 폭발했다. 그렇게 난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울산이 힘을 빼고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아니죠. 힘을 빼고 나온 건 아니고 그냥 정상 전력으로 나갔고 정상 교체로 갔죠. 지극히 정상적으로 원래 하던 대로 심지어 뭐 동해안 더비 때 하던 그대로 나왔던 거고 우리가 그 전에 만났던 포항 같은 경우에도 힘 빡 주고 나왔었고 근데 문제는 포항 같은 경우에는 힘은 빡 주고 나오되 선수들은 힘 주고 나왔는데 전술은 뒤로 내려앉는
그러니까 걔네들은 약간 그 전에 동해안 더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힘을 많이 쓴 느낌? 그런 느낌이었고, 그 전에 있었던 대전과의 경기 같은 경우에도 대전도 풀전력으로 다 나왔었단 말이에요. 물론 티아고가 요즘 많이 안 좋은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제공권 가지고 그때 티아고가 교체로 나와가지고 그 순간적으로 머리로 따내가지고 슈팅한 게 몇 개야.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3대 0으로 극적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골이 들어가기에는 짧은 시간만 남은 상태에서 골을 먹은 거잖아요. 근데 그 그러니까 순간에는 수비가 느슨해졌단 말이에요. 추가 시간 5분이었는데 95분에 그냥 실점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느슨해졌을 때 먹혔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느슨하지 않으면 안 먹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비들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반대로 울산전에 있어가지고 함정은 하나 있어요. 울산이 지금 내부 분위기가 좀 홍역을 앓고 있잖아요. 물론 다 지들이 잘못한 것이고 지들이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지들이 지금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그중에 이제 그 진짜 문제점을 솎아내서 제대로 처벌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되는 선수는 오히려 해외로 이적을 해버렸죠. 그러고 보니까 문제가 2개가 있었네. 그러니까 박용우를 비롯한 그 주장단과 선수들의 인종차별에 대한 발언, 그 다음에 이규성 선수의 그 폭행 사건, 그런 게 그냥 다 지금 어물쩍 넘어갔고, 심지어 오늘 나온 결과가 아니래. 밀친 거래. 이제 싸울 때 밀기만 하면 폭행 사건이 아니냐. 이렇게 때려도 나 때린 거 아니다, 조금 힘줘서 밀었을 뿐이다, 그렇게 하면 돼. 장풍이야? 우리는요, 사회적으로 힘줘서 좀 세게 미는 거를 때린 거고 폭행이라고 합의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이미. 근데 아니야. 근데 그 심판위원장이 말이 되게 웃기더라. 자기네 고충을 얘기해요. 뭐하는 거 감정팔이래 여기서. 그 무엇보다도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되는 집단인데 어디서 감정팔이에요. 정말 급 떨어지는 거를 정리를 참 잘하셨어요. 사실 뭐 옛날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긴 한데 저런 일 발생할 때마다 한편으로 씁쓸한 건 그거죠. 우리는 저런 일 생기면은 선수들 막 옛날에 서정진이 그랬죠. 7경기 막 징계당하고 막 그랬는데, 서정진은 심지어 때린 게 아니고 경기 중에 태클이야. 네, 발 그거 했다고 그냥 7경기 정지가 나왔는데, 이때는 저렇고 지금은 저러고 어떤 건 퇴장이고 어떤 건 아무것도 아니고. 야, 지금쯤이면 한교원이 억울하다고 재수해도 돼. 그 한교원도 그러네. 억울한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앞으로 수위가 얼마나 높아지고 격투기 되겠는데 이거? 왜 팀을 보면서 소속팀이 어딘지 보고 징계를 하냐 이거죠. 그렇게 따지니까는 되게, 그러니까 팀 보고 징계가 수위 높낮이를 결정을 하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제일 걱정인 게 강원하고도 친밀한 부분이 보인단 말이죠, 심판진들이. 난 그래서 강원이라는 구단이랑 우리가 만약에 매치를 했을 때 또 뭔가 우리한테 불리한 작용을 하겠다 싶었는데, 하필이면 우리가 또 지금 다음 경기가 강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봐 제일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그러니까 지금 K리그, 축구를 보는 사람들이 축구판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축구는 감독 노름이다. 아니다. 축구는 돈 노름이다. 아니다. 축구는 선수 노름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네 말이 맞아. 근데 K리그는 다른 게, K리그는 협회장이 어느 기업 소속이냐와 스폰서가 어느 기업이냐에 따라서 정해져요. 프로가 붙으면 그렇게 되나? 아무래도 돈이겠지. 그치.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없는 얘기 우스갯소리로 넘기기에는 그런 정황들이 이때까지 너무 많이 왔잖아. 너무 많이 봤잖아. 팩트잖아 이거는. 우리가 뭐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심지어 이거 가지고 공격할 사람 있으면은 삼성이 하우젠 이름 달고 삼성이 스폰할 때도 그런 느낌이 있었어. 그래. 전혀 없는 건 이야기도 아니야. 그러게. 야, 언제적 하우젠이야? 아무튼 모르겠네요. 하여튼 결론은 그거잖아요. 수원 삼성이 울산현대 정의구현한 거잖아요. 꼴찌팀이. 형벌을 내렸지. 네, 사형. 나 걔네들 갈 때 빅버드 나갈 때 주차 대란이 일어나잖아요. 빠져나가는 행렬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에 울산 선수들 버스가 갇힌 거야. 그래서 내가 되게 잘 가세요. 우리 청백적 우산을 돌려주면서 잘 가라고
춤도 춰주고 인사도 해주고 그랬는데 봤나 모르겠어 선수들이. 그건 능력이고. 그게 능력이야? 아니야, 난 진심으로 잘 가라고, 빗길에 조심해 가라고 무사기원을 빌어준 거지. 아무튼 그날 이제 우리 그 울산과의 홈 경기에서 그날 한 경기의 승리가 예견된 승리가 아니라 전혀 뜻하지 않은 승리라는 느낌도 있었고, 뭐 물론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길 거라고 굳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숫자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잖아요. 아, 맞다. 내가 일주일 정도를 빅버드를 돌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거든. 누나가 뭐라고? 그러니까 모든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신까지 다 끌어다 모아서 지금 이 염원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한 거지만, 아무튼 팬들의 이 멋진 모습도 있었고, 그날 퍼포먼스가 우리가 끝내줬거든요. 우산 돌리는 거 봤어? 나 정말 닭살 돋았잖아. 그리고 팬들 진짜 멋있었고, 선수들도 멋있었고, 마지막에 선수들이 준비한 현수막 봤어요? 봤죠? 인스타에서 봤죠? 네. 나 그거 보고도 감동이고, 지금 며칠 지났는데도 나사나수 그 노래 들으면 눈물 나고, 아까 제가 직장에서 점심때 내가 수원 팬인 걸 아는 사람이 수원이 울산 이겼더라 하는데 거기부터 눈물이 나는 거야. 밥 먹다가 울었잖아. 너무 기뻐가지고. 그거는 약간 정신치료를 요하는 과정인 아니야, 거고.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너네 어떻게 이겼어? 이러는데 거기서부터 그러게 우리 애들이 이겼어 막 이러면서. 근데 나 같은 팬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죠. 이번 주가 그러니까 승리 주간이고. 그런 상황에서 아유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이거면은 당연한 건데 거기서 똥에 차서 눈물이 흘렀다는 거는 약간 정신치료를 요하는 단계인 거예요. 아니지. 그 정도로 기뻤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감격했던 그 순간이 울컥울컥 이렇게 떠오를 때마다 다시 재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언제 어느 순간 우리가 울산을 이길지 어떻게 알았냐고. 그 커다란 산맥 같은 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줄 알았냐고.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오시라고요. 지금 이제 그날 경기를 이김으로 해서 1위와의 승점 차를 38점 차로 좁혔어요. 이제 조금만 이기면 되겠네. 38점 차로 좁혔고. 절세 경기만 이기면 되겠네. 그동안 울산은 다 져야 돼. 근데 승점 한 번만 다시 보여줘요. 이렇게 쭉 놓고선 12팀 보니까 이거 나이라고 생각하면 참 우리 청소년이네. 저기 아버지고. 30대도 11위와의 이제 승점 차를 이제 강원이죠. 강원과의 승점을 이제 1점 차로 좁혔는데, 강원은 아직도 2승에 머물러 있는 상태고, 대신 강원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가 많기 때문에 승점이 좀 더 앞서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승으로 따지면은 수원이 더 많고, 득점으로 따져도 수원이 좀 더 많은 상황이긴 해요. 네네. 참 이게 무승부가 함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 시즌 이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무승부 많은 팀이 강등당할 확률이 높아요. 뭐 패가 많다, 뭐 당연히 뭐 패가 많으면 안 좋은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승을 해야 되는 거지, 무승부가 있으면 정말 나중에 후반 막판에 가서는 가장 쓰잘데기 없는 게 무승부. 이 승점 1점 요거예요. 무승부라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 쌓아온 결과만 놓고 보면은 무승부가 크게 의미가 없어. 네, 지금 뭐 중반기에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3점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게 이제 또 강원전하고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 분위기를 이렇게 다 올려놓고 와서 찬물을 끼얹는다 이러면은 정말 동력을 잃는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우리는 지금 목표를 강원을 잡는 게 아니라 수협을 잡는 걸로 목표를 수정해야 돼요, 지금은. 맞아요. 그리고 다음에 돌아올 수원FC와의 경기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잡아야 돼요. 맨날 그 지리한 경기력으로 쳐발리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수원FC를 잡아야 되는 게, 수원FC 지금 지난 시즌, 이번 시즌 통틀어서 지금 최악의 시간을 겪고 있거든요, 수원FC가. 사실 얘네들한테 이렇게 농락 당하는 것 자체가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수비 전술 없지 공격을 한 명한테 의존하지 이랬는데 왜 전반기 2번 경기를 다 지냐 이거죠, 저는. 그것도 무기력하게. 왜 그때 그거였잖아요. 라스가 뛰어 들어가면 옵사이드 트랩을 쓰는 게 아니고 같이 뒤로 불러가면서 공간만 내주다가 족골 따닥 먹히고 그냥 지고. 야, 초반 경기 때도 생각해봐봐. 라스가 살짝 오른쪽으로 빠져가지고 있는 거를 갖다가, 그때 우리 수비가 누구였지? 이기재였나? 김태환이야? 누군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박대원이었다. 박대원이 이상하게 괜히 발 쳐넣어가지고 그거 그냥 프리하게 크로스 찬스 내줘가지고 그냥 그 중앙에서 골 먹은 거잖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 혼자 나자빠졌잖아. 그게 무기력한 거야, 선수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 팬들은 더 무기력해지고. 그때 나는 그 장면이 너무 짜증나네. 그때 플레이로 보였던 좀 안 좋은 플레이를 보였던 선수가 지금은 나오지는 않지만은 박대원은 지금 나온다 치지만은 그때도 수원 홈 경기에서 했던 경기에서는 이종성이 자꾸 그런 말도 안 되는 역할을 해가지고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오지 않고 그 자리에 카즈키가 나온다 이 말이죠, 이제. 그래, 우리가 카즈키 얘기를 안 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 들어온 선수 또 나갈 선수 뭐 이런 거 아직 뭐 정리된 건 아니지만은 이제 일단 들어온 선수 또 들어올 선수들 뭐 이런 건 이제 한번 좀 짚어서 계획이 이제 있구나. 예. 그래서 하여튼 저번보다는 수원FC를 지금 강원보다는 수원FC를 잡는다 생각하는 게 멀리 보면 더 나은 게 잡다 보면은 수원FC까지 올라가면은 인천하고 제주까지도 잡을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다 잡게 생겼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여름 이적 시장에 보강을 하듯이 상대 팀들도 보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좀 노쇠하긴 했지만 로페즈를 얻었고 그 로페즈의 플레이를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점점 수원FC에서의 이제 영향력을 지배력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클래스는 여전해요. 확실히 보고 있으면 확실히 제가 클래스 있던 선수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수원FC에서 지금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뭐 요즘은 교체로 이제 조금 늦게 들어오는 경우거나 아니면은 U22 빠진 자리에 로페즈가 들어오거나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들어오면서부터 확실히 로페즈라는 선수의 지배력은 생겨요. 그 부분이 좀 무서운 것 같고 예전에 로페즈가 매북에 있을 때도 우리가 그때 당시 뭐 더 좋았던 선수들한테 골 먹힌 게 아니에요. 그냥 로페즈가 혼자 째고 들어가서 그냥 딱 호롤단신으로 골 넣고 그냥 확 뒤로서 나오고 그게 다였지 뭐. 로페즈의 단점이 뭐예요? 약점. 나이. 그거 말고 또. 없어요. 약점을 공략을 하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 거의 로페즈는 K리그 모든 팀이 가지고 싶어하는 윙어의 표본이에요. 그러면 마음을 먹으면 골을 넣는 선수라는 소리잖아요. 네. 마음을 안 먹게 해야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주잖아. 얘네들 좀만 하면 이렇게 자빠라지네? 되네? 이런 걸 보여주잖아, 우리 사실 수원FC하고 할 때 제일 문제는 선수 한 명한테 집중해가지고 그래요. 수원FC가 웃긴 게 평소에 매스컴에도 안 나오고 화면에도 잘 안 나오는 선수들이 골을 넣어요. 그러게요. 그게 더 자존심 상해. 네임드 있는 선수가 넣으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그게 아니면은 기분이 더 나쁘죠. 사실 뭐 지금 수원FC 공략법을 얘기하는 거는 무의미하긴 하지만은 네.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뭔가 그래도 여름 이적 시장이 완전히 만족스럽진 않지만은 왜 조금 수비 미들 공격에서 약간 문제된다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뭐 선수가 그 선수들이 안 나오면서 조금씩 나아진다는 점이 전반기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선수를 특정 잡아서 이 선수 나오지 말라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제가 대전전 보고 느낀 건데 이제 장호익은 나오면 안 되겠다 이 생각 들었고 이종성도 어떤 경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팀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생각이 됐고 FA컵 때 인천전 때 민상기 보니까는 진짜 이제는 팀을 생각하면은 옛날에 오래 있었다고 정으로 띠껴주고 그러는 악행을 이제 하면 안 되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팀이 나아갈 방향 아닐까 싶어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반기 때 안 좋은 모습 보였던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김명수 감독 부임 이후로 좀 테스트성으로 좀 돌려보다가 지금 다 안 나오고 있잖아요. 한두 경기 나오다가 거의 그냥 걸러졌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박대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마음 같아서는 이런 말 하는 거 요즘 분위기에 좀 그러긴 한데 박대원 같은 경우에도 대체자가 있으면은 금방이라도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수순을 좀 밟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박대원은 요즘에 눈에 안 띄어가지고 뭐 약간 그렇다 치긴 하는데 이번엔 그래도 조금 잘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조금 잘하지 않았나 그런 말을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돼요. 팬들 사이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그거야. 그럼 이제 이런 말 하기 그래 시작하면 미안해 퇴퇴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팬들끼리 서로가 같은 팀 팬인데도 서로가 마음만 상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마이크로 현미경 갖다 놓고 선수를 봐야 되게 되는 거야. 야 이번 경기 1분 한 10분 27초 그 사이 그 장면에 걔 좋지 않았어? 근데 뭐 아니 그게 이렇게 아니고 되니까. 그게 아니고 한두 장면 때문에 선수를 뭔가 비난하거나 막 그렇게
공격을 하자는 게 아니고 뭐 너 나와라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도 하루 이틀 축구를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인지 아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가 더 크다. 그러면 나오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팬 입장에선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하는 팬들을 뭐라고 하고 싶진 않은데 지금 언급한 선수들은 우리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나아지지 않고 더 단점이 두드러지고 장점을 말하려고 그러면 힘든 선수가 돼버렸으니 나오지 말아달라. 다른 팀에 가서 대우받아라. 이 팀에서는 너가 칭찬받을 일이 없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도 뭐 원래는 이제 욕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대우받는 게 아니고 공정 경쟁해야죠. 다른 팀에서. 그쵸. 이제 공정 경쟁에서 이겨서 대우를 받아라 이런 얘기죠. 딴 팀에 가서. 그러니까 뭐 그 선수를 계속 데리고 있다 보면은 뭐 문제점도 계속 있을 테고 어쩌다가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날 전체적으로 경기가 잘 풀려서 뭐 그런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제는 그런 수원 삼성이 그래서 지금 이 꼬라지가 난 거니까 그래요. 더 이상 그런 기회를 주고 우리는 잃고 싶지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는 걔 없애버리고 다른 선수 데리고 와서 더 좋은 거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선수 기용의 말로 재계약하고 막 그게 말로가 이번 시즌으로 터진 건데 하여튼 제 생각은 그래요. 엄청 유명한 선수 아니더라도 그냥 김병수 감독이 잘 쓸 수 있고 잘하는 애들로 리빌딩을 하는 게 좋다가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뭐 박도현이 지금 뭐 잠잠하다고 하더라도 박도현 자리에 저는 더 완벽한 선수가 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강등권을 나가고 내년 시즌에도 리빌딩 안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운 좋아서 잔류한다고 쳐봐요. 일부에 남았는데 그러면 이번 시즌 초반에 일 또 반복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리빌딩 하는 게 좀 이치에 안 맞지만은 지금이라도 해가지고 성적 거의 하이 스플릿에서 뭐 7, 8위 정도로 마무리 짓는 거를 목표로 하면서 내년도 좀 생각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3백도 할 수 있고 4백도 할 수 있는 좋은 센터백 한 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수원 삼성은 강제로 3백을 강제화 당하고 있잖아요. 상대팀에 의해서. 근데 3백을 하든 4백을 하든 이거는 상대가 원톱을 쓰느냐, 투톱을 쓰느냐, 아니면 3톱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3백이 능사가 아니라 그 상대의 공격진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도 3백이나 4백을 구상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상대가 원탑일 때는 우리가 2명의 센터백이 달라붙어서 수비를 해줘야 되고, 그럴 때는 이제 4백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 상대가 공격수가 2명이다. 그러면 인당 하나씩 나눠서 붙으려면 3백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나름의 그런 전술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상대가 원탑이든 투탑이든 3탑이든 무조건 우리는 그냥 3백만 강제화되고 있다 보니까 전술의 다양성을 가져갈 수도 없고, 일단 우리가 공격적인 3백이 아니라 3백을 갖다가 굉장히 수비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역습에 의한 공격 찬스만 우리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수원 삼성이 너무 단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습도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막 진짜 튀어나가는 그런 3백 그 공격이면 모르겠는데, 일단 뭐 김보경 같은 경우에는 좀 느린 편이다 보니까는 김보경이 역습 상황에 어울리는 선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선수가 다 고승범처럼 뛰쳐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앞에서 뮬리치나 전진우 같은 선수가 그렇게 빠른 스타일의 선수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포백을 구성해서 4-4-2나 4-2-3-1 같이 중앙에서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축구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우리는 강제로 3백에 머물러 있는 상황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한번 깨보려고 시도했던 게 이병근이었는데 그 전술은 보기 좋게 실패했죠. 전술 앞으로 더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려면 이제 선수 보강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건 어느 팀이나 마찬가지인 거고, 이번에 우리가 영입한 선수 얘기 좀 해보죠. 예, 이제 경기에 그날의 이제 좋은 기분에 이제 경기 결과를 넘어서 이제 우리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제 영입한 선수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이제 김주원 선수 수비로 이제 들어온 거, 그 다음에 고무열, 그 다음이 카즈키, 요렇게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주원은 솔직히 나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그러니까 다행인 거는 우리가 플레이할 때 김주원이 화면에 잘 안 보이는 거는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김주원이 근데 해주는 역할이 되게 단단함이 있어서 나는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파이팅 해주는. 저는 무엇보다도 시야에 안 들어온다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센터백이 자주 화면에 비치고 시야에 들어온다는 거는 이미 그 팀은 그쵸. 망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김주원 만족하고요. 일단은 김주원 들어오고 살아난 게 옵사이드 트랩이 됐어요. 그럼 뭐 일단 좀 지능 플레이, 네. 지능캐네, 지능캐. 그러니까 좋다. 3백이건 4백이건 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3백인데 되게 그냥 홀만 좋은 껍데기만 있는 3백을 썼거든요. 중앙에서 라인 컨트롤이나 뭐 그런 역할이 없는 상태로 그냥 숫자 3명 넣는 이런 90년대식 약간 주먹구구 3백을 했는데 심지어 4백을 하든 3백을 하든 그 앞에서 보호해주는 미드필더가 없어. 이번에는 김주원이 딱 3백의 중앙에 서면서 양 박대원이나 한우광의 역할을 잘 분담을 해주면서 라인 컨트롤까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전 때는 그게 좀 극대화돼가지고 울산 공격진이 많이 애를 먹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지금 김주원의 플레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원에서 없던 수비를 펼치고 있어가지고 저는 꽤나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뭐 첫 경기 때 되게 불안했다고 하는데 뭐 첫 경기 때는 뭐 그때 어수선한 상황이었고 뭐 자기의 모든 걸 보여주기에는 팀에 녹아나지도 않은 상태니까 그건 뭐 감안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좀 잘하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또 김주원이 나는 그래도 좀 뭐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가 이번 시즌에 한호강이라는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디지털 시대에 사는 아날로그인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특히나 네. 그 포항전 PK 내준 거는 정말 용서가 안 돼. 그거를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전혀 이해 안 가고 그러니까 한호광이라는 선수가 때로는 좋은 모습 보이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모습 보이고 지금 자꾸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이번 시즌 들어왔잖아요. 거기다가 센터백이잖아요. 조금만 잘못해도 욕먹기 딱 좋은 자리야. 그쵸. 저는 하여튼 한우광을 보면은 지금 수비수가 없어서 가장 나은 대안이어서 나오는 거는 맞겠지만은 정상 전력이면은 진짜 후보예요 그냥. 황인택 복귀하면 황인택한테 자리 내줘야 될 수도 있어. 황인택은 이런 데서 나오지도 못하지 않아요? 저는 왜 황인택을 복귀시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당장 복귀는 아니고 언제? 이제 돌아올 거잖아. 이번 시즌 끝나면 돌아올 거잖아. 네. 그러니까 황인택이 돌아오면 황인택한테도 아마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한호강이랑 근데 나는 고명석이 느낌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능력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수의 느낌이. 스타일만. 아니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기가 데미지를 입혔던 간에 그게 티가 나는 선수들이잖아요. 김주원 같은 경우는 티를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랑 다른 차원이에요. 자기가 주눅든 게 보여. 난 수비수가 주눅들면은 그날 경기 결과가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한우강이랑 고명석은 든든함보다는 겁먹은 게 보이는 수비수여서 나는 좀 불안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그거하고 비슷한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우리 선수들이 막 실점하는 장면에 보면은 선수들이 집중을 안 해서 실점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나는 오히려 선수들이 너무 집중을 잘해서 실점을 자꾸 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시야가 게 좁아서? 집중적으로 공만 보는 거야. 응.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그냥 공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그냥 떼굴떼굴 공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 보고 실점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보고 발 뻗고 팔 뻗어가지고 PK 주고 뭐 그런 거죠. 네. 찬스 주고. 나는 우리 찬스 선수들이 주고. 오히려 너무 집중을 잘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런 성격 얘기를 하면은 뭐 내 성격이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 양영모, 고명석, 한우가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선수들이 되게 착하고 순해. 근데 안 좋게 말하면은 축구는 그런 경기가 아니잖아요. 싸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김주원 스타일로 김주원이 마음에 드는 게 그거거든요. 파이팅 넘치는 거. 그러니까 조금 더 파이팅 넘치는 수비수들이 되면 난 이거 굉장히 견고한 수비 라인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신개조네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럴 때는 골키퍼가 뒤에서 그냥 대놓고 야 이 씨발 새끼야 해야 된다니까. 그거를 못하면은 이제는 바꿔야 된다. 그치. 그 다음이 이제 고무열이 오게 됐는데 애매하죠? 나는 죽었다 깨나도 수원에는 올 일 없는 선수 몇몇 리스트에 있던 게 고무열이었거든. 저도 응. 평생 파란 유니폼은 안 입을 것 같아요. 죽었다 깨나도 올 일 없는 애. 뭐 아산에서 입었지만은 수원시에 고무열이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고무열이 왔는데 야씨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원에 고씨가 2명이나 됐네. 3명이요? 아 3명이네요. 예. 고명석, 고승범, 고무열 또 있나? 하여튼 뭐 쓰리고인데
몇 경기 나와서 이제 뭐 긴 시간은 못 뛰었지. 긴 시간은 못 뛰었고 이제 짧은 시간 동안 나와서 이제 했는데 특히나 대전전이었나 포항전이었나 나와서 약간 좀 버닝하는 모습. 대전전이. 그때 버닝하는 모습은 좀 좋아 보였어.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받쳐주는 애가 하나만 있으면은 되겠는데 될 듯 하는데 그러니까 고무열이 그래도 이름은 있는 애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또 거기에서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한계는 또 보이는구나. 근데 감독님 희망적인 게 그거죠. 감독님이 고무열 스타일을 잘 아니까 위치 시기를 잘 맞춰서 쓴다면 나는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고무열이 김병수 감독이 왜 데리고 왔는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선발로 쓰고 뭔가 게임 뒤집으려고 데리고 온 애가 아니야. 그러니까 막판에 한 30분 정도 뛰면서 뭔가 거기에서 앞쪽에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기려고. 염기훈이네? 그래서 이제 고무열이야 사실 이제 우리 팬들도 너무 잘 알고 네.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뭐 부상 때문에 좀 힘들어했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뭐 강원에서도 지금 뭐 그렇게 뭐 빛나 보이는 역할을 해주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지. 울산에서 박주영을 데리고 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분명히 걔 역할은 있어. 근데 그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일 수밖에는 없다. 근데 고무열도 그거 알고 왔고 김병수도 그거 알기 때문에 데리고 온 거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번에 이제 들어온 카즈키하고 이제 계속 소문나고 있는 웰릭 뽀뽀. 그 이제 두 선수. 그러니까 웰릭 뽀뽀 얘를 갖다가 어떻게 쓰는지가 이제 중요한 건데. 어디 사람이에요? 브라질 사람이고. 그거는 우리가 카즈키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카즈키 이제 뭐 이제 고무열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카즈키 같은 경우에는 다들 만족하는 것 같아요. 일단 시원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골로 이어지는 패스를 연결하는 게 자기가 뭐 장점이고 잘할 자신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필드에서 보여준 것 같아요. 확실히 그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 중에서 나드손하고 사리치유의 가장 문화 충격인 것 같아요. 뭐 저런 애가 왜 일본에서 후보였어? 약간 그런 느낌. 그것보다도 일본에서 후보가 수원삼성 오면은 그냥 무조건 주전이다. 그러니까 마나부도 그렇고 이번에 카즈키도 그렇고 오자마자 즉시 전력감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 12위잖아. 근데 공통적으로 두 사람이 다 자국 리그에서는 그다지 이제 나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자마자 또 그러고 있잖아. 아니 울산 갔으면 못 그랬을 거야. 근데 우리 팀이니까 그러고. 울산 갔으면은 지금 벌써 어시스트 한 3개는 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 네. 사실 뭐 들리는 얘기로 보면은 가와사키에서 밀렸던 게 가와사키 감독하고 스타일이 너무 상극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애매해서 안 써진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못해서 안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렇게 패스 뿌리는 역할이 특화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압박을 일단 더 중요시하고 뭐 활동량이나 뭐 그런 게 더 우선시하니까는 못 나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제가 J리그를 뭐 챙겨보는 입장은 아니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려 넘겼어요. 나도 요 대목에서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왜 그 말이 나는 신빙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J리그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패스 축구에 정석적으로 막 뭐 하는 막 그런 막 수식어들이 많았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다가 J리그가 아챔에서 자꾸 우리나라 팀한테 깨지고 뭐 하다 보니까는 가시와 레이솔 같이 힘으로 하던 축구들, 파워풀한 축구를 하던 팀이 J리그에서는 크게 빛을 못 보지만 아챔 나오면은 가시와 레이솔이 좀 힘을 봤단 말이야. 특히 K리그 상대로도 굉장히 좋은 성적 많이 거뒀고. 그래서 J리그도 점점점 이제 몸 많이 쓰고 파워풀한 축구로 가는 추세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풍문으로 들었거든. 가와사키도 아챔에서 옛날에 몇 년 전에 만났을 때도 전형적인 일본 팀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가 많긴 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카즈키가 조금 밀려나는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그 상황이 이해가 가는 거지. 사실 그 카즈키 보면서 제일 많이 떠오르는 선수가 다미르거든요. 다미르인데 뭐냐면은 겉멋을 줄이고 실속을 높이면은 다미르에서 카즈키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카즈키가 또 단점 하나가 있는 게 카즈키가 좋은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많이 움직이던가 아니면은 누군가 한 사람이 카즈키를 뒤에서 강력하게 서포트를 해줘야 돼. 그러지 않고서는 카즈키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이번에 봐봐. 우리가 포항전 같은 이런 경기에 꽉 막혀 있을 때 카즈키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 사실 그래도 해답을 찾은 게 포항전하고 울산전하고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정승원을 제대로 간만에 좀 제대로 맞아. 장점을 살려서 좀 김명수가 많이 컨트롤했다는 느낌이 있는 게
그 정승원의 활동량하고 직선적인 플레이를 거의 이용을 못했는데 수원이 뭐 전진 패스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냥 맘 놓고 전진 패스 하면서 너는 전진하라 이걸 했던 맞아. 게 울산이 아예 잘 못 당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포항전 때는 이상민이 거의 왼쪽에 나와가지고 그걸 하면서 완델손이었나? 완델손을 찢었잖아. 오른쪽이었군요. 그게. 오른쪽에서 완델손을 그렇게 괴롭혀가지고 우리가 포항 상대로 주도권을 잡았는데 그거를 금방 좀 마무리를 지어버렸단 말이에요. 김병수 감독이. 근데 그치. 이번에는 정승원을 아예 선발로 내세우면서 끝까지 한번 밀어보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 카즈키의 장점도 살리고 정승원도 살리고 이걸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날 우리가 포항전 때 이상민이 완대손을 상대로 그렇게 좋은 플레이를 했었던 이유는 비가 안 와서 그래. 맞아. 비 오는 날 완대손은 이 세상 누구도 못 막아요. 왜 변신해? 예, 미친놈이에요. 더 웃긴 거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렇게 과학이에요. 이상민한테 개발리고 나서 야 완델슨도 퇴물 다 됐구나 했는데 그 다음 라운드 제주랑 어씨 무슨 야, 말도 안 되는 골을 진짜. 넣던데. 다행이다. 걔 변신 늦게 해갖고. 그날 비 왔잖아. 그러네. 하여튼 뭐 그렇긴 한데 카즈키에 대한 사용법을 다 그냥 너는 패스만 무조건 뿌리는 패스 노예야 막 이것보다는 카즈키가 있음으로써 원래 있었던 애의 장점을 더 살리는 방향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카즈키가 금방 좀 사그라들거나 금방 이거 반짝했다 사그라드는 뭐 그런 유형의 선수가 될 것 같잖아요. 지금 전술에서는. 근데 이게 우리가 낯설어서 지금 만난 포항이랑 울산이 우리에 대한 대응을 미처 못해서 얻어진 결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카즈키를 파고 들어서 우리에 대한 해법을 만약에 찾는 팀이 이제 앞으로 생길 텐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또 있겠죠? 감독님이? 그러니까 카즈키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잖아요. 네네. 미드필더를 갖다가 누군가 상대팀 한 명이 딱 붙게 되면은 분명히 그 자리에는 빈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거를 축구 선수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고승범 같은 애들은 뛰고 들어갈 수 있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카즈키가 위력을 가지고 상대 팀들이 카즈키에 달라붙을 때 그제서야 김보경이나 고승범 같은 애들한테 찬스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지금 김보경이 수원에 왔는데도 처음에 한두 경기 좀 보여주는 것 같더니 최근에 좀 조용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수원은 그냥 상대 수비수가 선수들 한 명 한 명만 그냥 붙으면 끝나는 팀이라서 그래요. 근데 진짜 전진 패스가 더 많이 보이는 게 너무너무 속이 시원했고 맨날 뒤로만 공 돌리던 게 많이 비율이 적어졌던 것도 너무 반가웠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선수 한 명 때문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 얼마 전이에요. 한 며칠, 일주일도 안 됐어요. 얼마 전에. 김대한 코치하고 좀 통화를 좀 길게 했어요. 지금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다. 좀 민감한 부분들은 다 얘기 안 할 거고, 그냥 딱 요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전화통화도, 야, 카즈키 걔 새로운 애 걔 너무 좋지 않냐? 딱 이러는 거예요.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않냐? 그냥 그 얘기만 했어요. 아유, 왜 형 있을 때 안 오고. 뭐, 그거에 대해서 또 후담은 또 더 있긴 한데, 뭐, 어쨌든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걔 하나만, 야, 너무 좋지 않냐? 하니까, 예, 형, 다 그렇게 생각해요, 형. 하니까, 야, 전진 패스가 되잖아. 하면서. 우리랑 맞잖아. 지금 우리 시점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데 약을 발라주는 그 약이 됐어. 지금 그러면은 이거 보면은 왜 전반기 때 이랬는지 되게 좀 답이 나오는 게 작년도 그렇고 수원은 보면은 되게 전진성이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중원에서 전진 패스가 안 나와요. 그럼 걔네들은 뭐예요? 그냥 윙백 되는 거지 그냥. 그쵸. 나는 왜 우리가 지금 수비수가 필요하고 공격수가 필요한데 미들진을 영입을 하나 했는데 아직 볼이 안 도니까. 축구의 치읓자도 모르는구나. 따지고 보면은 수원 삼성이 최근 몇 년간 가지고 있는 미드필더들이 다 수비형 미드필더. 최성근, 한석종, 이종성 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한석종이 전진은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한석종은 띄우는 패스만 잘해요. 그 땅볼로 이렇게 찔러주는 패스를 잘하는 선수가 거의 없었긴 했어요. 그러니까 고승범이 뭐 패스가 좋은 선수는 아니잖아. 오죽하면 지금 카즈키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도 많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마킹이 품절됐대요. 카즈키 첫 등장에 그 돼지를 가르는 그런 게 진짜 돼지를 가르는 패스인 거지. 맞아. 진짜 다들 패스 하나에 감탄을 그렇게 할 줄이야. 참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는 저런 패스 줘도 받을 애들이 없다 했는데 패스를 주니까 받을 애들이 생기는 거 보니까 이거 그러니까 중원에서 너무 조합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이런 선수들이 이제 새로 들어오면서 자리를 잡으면서 명준재가 제 위치 찾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막 탑으로 썼다가 막 이렇게 썼다가 막 하는데 뭐 물론 이제 뭐 김천 있을 때 뭐 좀 탑도 좀 뛰고 하긴 했지만 저는 근데 웃긴 게 명준재 탑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도 난. 괜찮은 것 같아. 찬스를 일단은 뭐 나쁘지 않은 대안인 것 같아. 물리치를 풀타임 쓸 거 아니면은 명준재 탑 나쁘지 않아요. 그래 이제부터 이제 뭐 카즈키 이제 뭐 경기장에서 TV에서 카즈키의 좋은 모습은 우리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기 때문에 그쵸. 넘어가기로 하고 이제 뽀뽀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제 뭐 언제 오피셜이 뜰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실제로 올지는 아직 뭐 미지수니까 뭐 정확히 어떤 선수인지 사실 뭐 다 베일에 쌓여 있고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단독 뜨는 거 보면 내일이면 오피셜 뜰 것 같긴 하는데 뭐 수원 삼성이 이런 선수들 데리고 와서 실패한 적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큰 기대는 안 하고 있고요. 저는 포포보다는 제일 의문이 가는 게 지금 가동되는 외국인이 아코스티하고 밀리치하고 그럼 포포하고 카즈키만 4명이 됐잖아요. 그 2명은 정리 왜 안 해요? 볼트이스하고 바사니는 쓸 생각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바산이라는 애가 있었지. 예, 그 바사니는 지금 축구에서 나오면 안 돼요, 걔는. 야 뽀뽀 이런 애들 브라질 애잖아. 네. 하더니 바산이 왔다 헬? 딱 이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포포 같은 애들은 왜 영입했는지 알겠어요. 190이나 되고 그냥 공격수고 우린 공격수 없으니까 영입했는지는 왜 했는지는 이해는 가요. 자 그럼 일단은 요 뽀뽀라는 인물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죠. 나는 처음에 그 수원삼성 뽀뽀 이야기 나오길래 아니 그 할아버지가 뛸 수 있나 나 이 생각을 했거든. 경남 부산 뛰었던 뽀뽀는 너무 나이가 많잖아요. 아니 그 할아버지를 왜 데리고 와 막 이러고 있었거든. 걔 선수 생활 하나 막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내 머릿속에 아직도 2000년대 중후반에 머물러 있더라고. 경남 팬이니까 경남 뽀뽀는 뭐 유명했잖아요. 일단 뭐 저기 네. 웨릭 뽀뽀라고 브라질 출신이고요. 그 2001년생입니다. 2001년생. 오연규하고 동갑이네요. 네. 오. 일단 나는 얘가 다른 거는 다 모르겠고 아직 뭐 얘 영상을 본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마음에 드는 게 전에 소속팀 입고 있던 유니폼이 레드불이야. 네. 그래도 레드불 이거 박혀있는 팀이다 보니까 프라강치노에서 오는 것 같더라고요. 레드불 박혀있는 팀이다 보니까는 그래도 뭐 좀 괜찮은 팀? 뭐 그래도 뭐 최소한 아무나 영입하는 팀은 아니겠구나 해서 그래도 선수 클래스는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키가 일단 190 190이면 누구랑 비슷하냐면 지금 대전에 있는 티아고보다는 난 조금 작을 것 같아. 티아고하고는 한 1, 2cm 작을 것 같고 그 어깨나 이거 가슴 요쪽에 빵은 좀 더 두꺼울 것 같은 느낌? 수원의 기준으로 하면 박희준하고 비슷하겠네요. 그 정도? 근데 빵은 더 좋아 보여. 네. 빵은 좀 더 좋아 보이고 물고기냐 빵이라고 그러게. 광어요? 되게 좀 지금 최근에 수원 삼성에서 못 봤던 선수 피지컬 스타일? 그러니까 별 기대는 안 하는데 완전 망했다고 하기도 그런 게 이 선수도 보니까는 경력을 보니까 그렇게 썩 좋은 경력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물경력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런 생각도 해. 뮬리치 쓰지 말고 그냥 얘 앞에 놓고 그냥 헤딩 머신이라도 해라고. 얘가 근데 진짜 헤딩을 너무 잘하는 애라면은 이해는 가요. 그렇게 영입한 거는. 혹시 여기 와서 레전드를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름이 근본이 좀 딸려. 뽀뽀 괜찮아. 이름 근본이 좀 딸려. 아, 뽀뽀보다 뽀뽀라고 쓰려나? 그냥 한글로 뽀뽀 쓰면 되게 좀 그럴 것 근데 같은데. 이제 본명은 웨릭 시우바 핀투예요. 그럼 뭐라고 될라나? 포포는 별칭이겠네. 별칭. 얘가 쓰는 별칭이겠죠. 브라질 애들은 별칭 많이 그럼 써가지고. 마킹을 뭐라고 하려나? 근데 포포가 좀 궁금하다. 유력할 것 같아. 포포. 근데 그 마킹 그러니까 브라질 애들은 다 그런 식으로 많이 쓰니까 뭐 아마 포포 쓰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구단에서도 마킹비 줄여서 돈 많이 벌려면은 포포라고 쓰는 게 제일 맞죠. 표라고 하면 되지 않아요? 표 한 글자면은 포포 이거 떨어뜨리면은 포포 되잖아요. 표 그냥 표라고 하면 되겠다. 뼈 해야지 뼈. 뼈. 한 글자로 갑시다. 아유. 어쨌든 이제 뭐 이 선수가 워낙 어린 선수고 2001년생이다 보니까는 뭐 지금 경력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뭔가를 드러낸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있던 소속팀에서 뭐 임대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했는데 뭐 몇 경기 뭐 무득점이어가지고 다시 뭐 원소속 복귀하고 뭐 그런 경력도 좀 있고 해요. 그러니까 막 지금 우리가 기대를 괜히 많이 했다가 실망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의외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어린 선수다 보니까
근데 항상 아쉬운 거는 수원 삼성이 꼭 이런 어린 선수들 데리고 와가지고 또 여기는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보여주는 무대이지 네 실력을 갖다가 키워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주눅 들어서 갈까봐 또 걱정이. 제일 안 좋은 거는 바산이 저격이긴 하지만은 바산이처럼 자기 스페셜 만들려고 오내면은 정말 큰일 나는 거고요. 바산이 전에 누구 있었지? 걔 있잖아. 덴마크인가 걔. 그러니 그것도 그런 스타일까봐. 근데 이제 그렇게 흐물흐물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봤을 때. 초반에 얘기했을 때 레드불 브라강치노에서 오는 거잖아요. 레드불이 그렇게 선수 허투루 뽑는 그런 팀이 아니에요. 막 이중계약하면서 여기저기 돌리면서 임대료 받아먹고 사는 팀이 아니니까 관리하는 팀에 있는 유망주니까 아직은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은 아시아 무대 가서 터질 수도 있는 그치. 그런 조건은 갖추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같은 약간 여담이지만 레드불 이름 달고 있는 팀들이 꽤 많잖아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뭐 오스트리아 리그로 가면은 황희찬 잠깐 있었던 레드불 짤츠부르크. 그 다음에 독일로 가면은 독일은 기업명을 팀 이름에 못 써요. 라이프치히. 그래서 RB 라이프치히. 그 다음에 또 미국으로 가면은 또 레드불 또 머시기 있고 뭐 이렇게 되게 많아요. 이게 중간중간 요소에 되게 많아요. 약간 좀 그런 팀인데 그런 팀들끼리 선수 뭐 돌려가면서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은 돈이 되다 보니까 아무 선수나 안 사요. 걔네들은. 그 관리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브라질이 제일 문제가 왜 하브리그에서 데려와서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직도 브라질은 그 에이전트 이중계약 같은 게 성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온 선수들도 막 그런 선수들이 많다는데 그게 뭐냐면은 임대료 조금만 올려주면 막 선수 보내고 이렇게 그냥 선수 관리 안 하고 나중에 마구잡이로 살고 나중에 이제 뭔가 진짜 정식 이적하려고 하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얘 우리 소속인데 이러면서 막 이래버리고. 조나탄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거 보면은 관리가 되는 팀에서 오는 유망주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메리트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이래서 이제 아까 고무열 이야기 하려다가 말았던 게 요 이야기 같은데 이제 선발로는 포포 쓰고 후반에 한 70분 넘어갔을 때 고무열이 마무리해라. 너 정리해. 아마 요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뮬리치의 냄새는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뮬리치가 3경기 연속골을 넣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뮬리치가 살아남으려면은 경쟁자가 고무열이 아니라 포포예요. 그리고 그 카즈키라는 선수가 들어와가지고 패스가 전진적으로 좀 이렇게 좀 돌기는 하지만 발밑으로 뮬리치한테 그런 상황이 얼마나 그 찬스가 생길지는 알 수가 없는 이야기인 거고. 고무열은 사실상 스트라이커보다는 공미로 봐야 돼요. 게임 메이킹 나가더라고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뭐 고무열이 막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뮬리치가 최근에 뭐 골을 계속해서 넣기는 했지만 사실 팬들이 더 잘 알잖아요. 계속 끌고 가기는 힘든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포포라는 선수에 이제 좀 기대를 해봐야겠죠. 안병준도 돌아오고 하니까 조합을 이제 좀 잘 맞춰봐야 되죠. 그리고 안병준 부상 회복했어요? 뭐 8월이면 온다는데 하여튼 뮬리치, 안병준, 포포가 일단은 공격 라인으로 남을 것 같으니까 이제 조합을 전반기 때 정말 암호했던 게 뭐냐면요. 안병준 혼자 있었어요. 그거인 상황에서는 정말 좋아진 거긴 하고 유사시에 고무열까지도 뭐 스트라이커를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진우나 명준재 이런 애들이 자꾸 탑으로 왔다가 뭐 팔스9이니 뭐니 팔스9 같지도 않은데 뭐 팔스9 소리하고 앉아있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상한 전술이 아니라 이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선수들의 자리 정리가 되는 느낌. 최후보로는 명톱이네요 진짜. 이제 좀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고 명준재 같은 경우에는 윙으로 뛰다가 안 되면은 뭐 수비 좀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냥 대놓고 지금 5만 대마다 막 다 갖다 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이게. 진정한 멀티플레이어네요. 근데 뭐 영입 선수 중에서 한 명 빠지긴 했는데 굳이 아직은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게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권창훈이라 가지고 그리고 올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난. 권창훈은 그냥 여론 때문에 잠깐 몸 담은 거 아니에요? 발만 담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창훈을 뭐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권창훈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면은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논외로 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경기에 투입이 되면은 영향력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나는 발대랑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원 삼성에 복귀해서도 사실 영향력 없었고 김천에서도 영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출전 자체가 거의 뭐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권창훈은 논외로 합시다 하고 뭐 권창훈이 잠시 수원 삼성에 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냥 한두 경기 나와서 어, 승점 3점이라도 벌어다 주는 거면은 되는 거고. 유럽 이제 반갑지 그러면. 에이전트에서 이제 뭐 유럽 쪽 뭐 그런 게 뭐 정해지는 순간 이제 뭐 즉시 나갈 수도 있고 하고 구단도 그렇게 뭐 그거에 목매여 하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 강등 탈출의 키가 권창훈이 아니라는 거. 약간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팬들 기분은 잠깐 좋아지겠지. 그래도 얘는 근본이 있구나. 그래도 잠깐 우리 얼굴 보고 가는구나. 뭐 그것만으로도 뭐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제 저는 와중에 영입이 포포로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음. 솔직히 말하면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도 한 명 더 보강했으면 좋겠고 불투이스 바산이 빨랑 정리한 다음에 정 안 되면은 카지키 같은 스타일 또 영입하는 게 아니고 일본 J리그 2에서 그냥 잘 뛰는 그냥 K리그에서 영입할 수 있는 연봉 수준 되는 미드필더든지 수비수든지 한 명 더 영입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센터백 한 명만 어떻게 좀 그러니까 이제 뭐 솔직히 이제 뭐 안병준까지 복귀하고 하면은 다들 좀 고장나 있는 상태긴 하지만 공격수 자리 포화 상태. 예. 그리고 윙도 지금 포화 상태. 거기도 다 뭐 나사 하나씩 빠져 있지만 윙도 포화 상태. 수미는 아예 완전 포화 상태이긴 한데 다 쓸모가 없고. 포화가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포화가 아니야. 그냥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허수죠, 허수. 윙백은 매물 자체가 없고. 예, 윙백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딱 할 수 있는 게 센터백 딱 하나야. 수미하고 센터백. 확실한 센터백 하나만 나는 좀. 외국인 불투이스 안 쓸 거면은 이적료를 받을 생각하죠. 그냥 빨랑 계약해자 하고 우리는 대체자원 빨랑 영입하자 이거예요. 그냥 바사니도 임대니까 빨랑 임대 보내버리고 다시 복귀시키고. 그리고 지금 포포 같은 경우에 1년 임대 플러스 1년 뭐 그런 거더라고. 1+1 계약이더라고 또. 그러니까 이게 브라강치노에서 그냥 놓을 선수였으면은 대충 보냈을 텐데 임대로다가 간 본다 이거잖아요. 좀 잘한다 싶으면 비싸게 팔겠다. 그러니까 한 두세 경기 뛰겨보고 싹수가 보인다 싶으면은 가격 오르기 전에 빨리 질러야 돼. 네. 근데 큰 기대는 안 하지만은 그래도 어떤 선수인지 기대는 되긴 해요. 그냥 딱 티아고 정도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진짜 땡큐지. 그리고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도 영입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이슈가 무고사의 복귀. 뭐 얼마나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 뭔가 이렇게 좀 시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 시너지를 갖다가 무고사가 터트려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이번에 제주의 안현범이 외국으로 가게 되죠. 네. 외국으로 가게 됐고 그 외에 이제 울산이나 포항 같은 경우에는 아직 큰 이렇게 이적 소식은 없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인종차별 발언한 박용우가 저 중동으로 그 사고 쳐놓고 이제 이제 또 그러니까는 이 울산 입장에서도 그냥 입 다물고 있자. 일 키우지 말고 그냥 갈놈이니까. 아니면은 뭐 그건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 뭐.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러니까. 뭐 완전 가담이 아니라고 그래서 약간 열애시키던가.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번에 이제 국가대표까지 승선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좀 더 그렇게 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울산이 이제 미드필더 쪽에 뭐 누구 물색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솔솔 도는데 네. 뭐 루머는 저는 아예 쳐다도 안 보기 때문에 가야 가는 거고 와야 오는 거니까. 그렇죠. 이종성 울산 가나? 가서 진짜 축구 인생 꼽혔으면 좋겠다. 거기 네. 가서. 네. 뭐 진짜 보낼 사람처럼 그래. 우리하고 인연이 안 맞는 거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이종성 팔자에 16번이 안 맞는 거예요, 사주에. 작년에 92번 달고는 그럭저럭 괜찮았잖아요. 4주에서 16이 앞는 거야, 그냥. 사주에 팔자까지 나오고 있어, 지금. 지금 이제 매북 같은 경우에도 그 뭐 무식이 뭐 이름 긴 페트병 뭐 하여튼 뭐 그 감독 이제 새로 와가지고 근데 뭐라 그러나요? 공격수들이 좀 영입이 됐고 네. 또 센터백 하나 영입됐는데 경기 스타일 잠깐 봤는데 센터백은 괜찮더라. 그 확실히 그 외국 감독이 덱보 쓰던 애다 보니까 그 센터백은 되게 괜찮더라고. 얘는 진짜 쓸만한 거 같고 키가 2m? 씨 존나 크더라. 밀리치네요. 그러니까 우리 뮬리치를 센터백으로 전환시켰어요. 헤딩을 못 하잖아. 헤딩 타점도 못 맞추는데. 왜 그러지? 옛날에 씨발 까이오는 그래도 머리에 맞추기는 했다.
근데 밀리치 걔 슈팅 이상한 데서. 머리 맞춘 이번에 머리에 한 번 맞췄었거든. 그래서 다 같이 다들 되게 기뻐했어. 그건 공이 와서 맞은 거고. 어쨌거나 머리에 맞는 순간 우리가 이것도 언제 보겠어 그러면서 되게 기뻐해줬지. 뮬리치는 그냥 키만 크지. 전형적인 플레이 뛰는 거는 네. 그냥 약간 윙포 스타일 같아요. 저는 그냥. 근데 생각보다 키가 2m인데 발로 되게 잘하던데? 걔 발기술이 더 좋아요. 빠르기도 하고. 되게 빠르고. 그니까 내가 아까 전에 그 얘기 보폭 얘기했잖아요. 뭐 남들 10발짝 뛰고 한 3발짝 뛰니까 가더라고. 그래서 와, 그 장점을 좀 더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축지법처럼. 밀리치를 명준재처럼 써야 돼요. 결국에는. 되게 멋있겠다 그러면. 희한해. 대안 왔을 때도 대안은 발밑이야 이지라라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헤딩이 안 되면 뮬리치 오니까는 뮬리치도 발밑이야. 아이 씨발 그럴 거면 그래 왜. 축구 선수니까 발밑이 뭐 하여튼 좋아야지. 어쨌든 뭐 수원 삼성이 울산전 한 경기 이겨가지고 뭐 3승 하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좀 반등이라는 말까지는 아직 좀 역부족인 것 같고 뭔가 그냥 팬들이 조금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거 기세 몰아가지고 강원 잡고 수협 잡고 요런이 좀 시나리오가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제발. 그래야 진짜 우리가 최소한 플레이오프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강등권에 있는 팀끼리의 경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나중에 진짜 마지막 라운드 갔을 때 우리가 이길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런 점들 뭐 코치진이나 선수들 더 잘 알 테니까. 지금 우리 위에 그러니까 12, 11, 10 빼고 9, 8, 7이 승점이 30점으로 똑같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요. 대전하고 제주 졸라 잘 나간다면 왜 저기 있어요? 그래도 우리랑 2배 차이에요, 승점. 저 정도면 노려볼만 해요. 5경기인데 한 팀 정도는 5패를 해야 되고 우리는 5승을 해야지. 제주가 8경기 지금 승 없다며요. 그래요? 지금 대전도 계속 1패 3문가 4문가 그러고. 그래서 그냥 머물러 줬구나. 30대에 머물러 있구나. 쟤네도 그거 6월 30일자로 아니 6월 1일자로 생일 줄었나 보다. 우리 선수들 이제 뭐 요즘 날 덥잖아요. 특히나 이제 뭐 자꾸 긴 장마로 뭐 수해도 있고 지금 안타까운 소식도 많이 들리고 하는데. 그러게요. 그래도 우리 선수들 이 덥고 비 오고 습하고 이런 와중에도 구슬땀 흘려가면서 흘린 땀의 값어치가 상대팀의 값어치보다 우리 선수들의 땀의 값어치가 더 높길 바라봅니다. 뭐 강원 원정 경기 좋은 결과 나오기도 기대해보고 그 다음 경기도 우리가 한번 특히나 이제 양현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적해서 못 나오잖아요. 없잖아요. 우리 좋은 시나리오 한번 짜보고 멋지게 한번 반등해보는 기회를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거 한번 읽고 끝내보지요. 네. 너무 옛날 거라서 읽어봐야 될까요? 그래도 읽어봐야죠. 기다려봐요. 네. 아무튼 우리 요새 우산이 많이 생겨서 우산 퍼포먼스 하시는 게 너무 멋있어.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이겨서 나 사실 울산한테 잘 가세요 하고 싶었는데 우리 성숙한 이 수원 팬들이 잘 가세요 안 하고 나사나수 노래 불러갖고 더 칭찬받았잖아요. 우리가 잘 가세요 부를 정도의 여유가 있는 팀은 아니에요. 언제 또 해보겠어 울산한테. 지금은 내년에 살아남아서 하면 몰라도 올해는 잘 가세요 할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많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염치는 있었어. 네. 그러니까. 자, 수원 블루 사나이님 1,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02%님 1,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틀즈님도 1,400원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요즘 들어 콩깍지가 벗겨지는 투원 정신력 같은 걸로 커버하기엔 그냥 실력이 안 되는 선수가 많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저도 같습니다. 이게 오래 봤다고 정으로 좀 포장해도 또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을 하는 거를 강등권에 지금 처져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걸 감싸고 돌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렇게 속가낸다고 속가냈는데도 예, 그리고 뭐 수삼 축구만 6년째 보다 보니 뭔가 눈뜰 계기가 없었거나 아니면 그냥 눈 닫고 있었나 싶기도 했네요. 개인적으로는 간단한 수술 받으러 가는데 잠깐 직관을 접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될 듯 하네요. 다들 건강 잘 챙기세요. 지금 6월 7일에 남겨주신 건데요. 뭐 수술 무사히 끝나고 잘 회복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숯불은 고기친구님이 1,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빨간토끼님이 7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닥터오님이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셨는데요. 다이어트 강등만 피했으면 동감합니다. 김대한 코치하고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 어떤 거요? 우리는 다이렉트 강등은 안 당할 것 같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 우리는 강등 안 당할 것 제발. 같다. 미슈입니다. 되게 웃긴 게 지금 꼴찌긴 한데 꼴찌권 팀들 중에서 경기력은 가장 낮긴 해요. 이게 뭐 제가 이쪽 수산 팬이라서 그런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봐도 가장 낮긴 한데 뭔가 어딘가 나사가 풀려 있어요. 근데 난 그거는 있다. 대전전도 그렇고 포항과 울산 이 세 경기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거 또 끝날 마당에 짧게 할게. 상대가 우리를 상대로 압박을 잘 못해. 그래서 되게 무기력하게 당해주긴 했어요. 대전은 좀 특이 케이스인데 장호익이 원맨쇼 때문에 전반에 전 7대0 나올 줄 알았거든요. 나도. 네. 나는 전반에 5대0. 네, 전반에 한 5골 먹히겠구나 그 생각했는데 후반전 때 좀 정상 전형으로 돌아가고 뭐 고무열이 되게 메이킹을 잘해줬잖아요. 그 순간 되니까 대전처럼 무기력한 팀도 없더라고요. 참 신기하긴 했어요. 그 포항이 그렇게 난 아무것도 못할 줄은 몰랐고 그 울산도 마찬가지긴 해요. 좀 뭔가 좀 어색하긴 해요. 꼴찌 팀인데 우리보다 위에 있는 팀을 저렇게 상대하는 것도 사실 꼴찌만 아니었으면은 포항 상대로 비긴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지금 1위, 2위를 다 비기고 이기고 지금 7월 달에 패가 없어요. 근데 대단하긴 한데 6월 달에 만만하게 좀 해볼 만한 팀들 상대로 무도목했으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속 쓰린 거죠. 심지어 방금 말한 그 무기력함이 그때는 우리한테 나타나 있었고. 맞아요. 그게 왜 금방 이렇게 바뀌어졌는지 좀 신기하긴 한데. 악기가 거기 있다 했지. 네. 여튼 뭐 또 이게 설레발이 아니고 좀 잘 이어갔으면은 다이어트는 좀 피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혼자 치과느님이 이젠 정말 상백회 연기원 출정 기록을 넘어. 아이고. 우리 누구시지? 혼직연님? 네. 아유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300회지만 차린 건 없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숯불은 고기친구님이 경기 끝나고 올리신 것 같은데요. 하여러가 지났는데 열받네요. 현생을 살아야지 수면 단축되는 느낌임. 그냥 개새끼 씨발새끼 하고 싶나 보네. 여기 욕쓰면 잘리나요? 몰라. 마지막으로 서사기님이 1,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 만에 읽으니까. 네. 요 있네 또. 뭐가 있어요? 박충균 장군. 잠깐만요. 이게 제가 에피소드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네요. 아이디가 굉장히 묵직하시네요. 예, 그러면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체로 안 보고 저는 지금 에피소드로 봐가지고요. 예, 박충균 장군님이 처음 뵙는 분인데 하여튼 남겨주셨는데 서울 이랜드 팬인데 잘 듣고 있습니다. 이브리그는 진짜 헬파티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봐도 수원삼성 내려가면은 절대 못 올라옵니다. 8년 동안 레니, 박건아, 김병수 왜 우리 감독이 다 있지? 정정용까지 감독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정정용 때는 사달라는 선수 다 사주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맞아요. 이랜드가 모처럼 레니 이후에 투자 좀 했는데 생각보다 효과는 미미했죠. 지금 박충균 감독이 잘해주고 팬들도 만족하는데 리그가 너무 빡세서 순위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박충균 감독 들어오고 이랜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는데 좀 만족하는 분위기인가 보네요. 만약에 제가 수원 감독이면 속초에 일주일 숙소 잡아놓고 오늘은 설악산 대청봉 타고 다음 달은 울산 바위 타고 다다음 날은 공룡 능선 타면서 정신 상태부터 고쳐놓을 것 같습니다. 야, 특전사도 이렇게는 안 해. 이거 다 해가지고 지금 된 걸 수도 있어요. 7월에. 그래. 성적이 이따위인데 선수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산타야죠. 제발 수원 잔류를 응원합니다. 야, 이 말이 되게 와닿네. 성적이 있다인데 선수들 아무 말 하지 않고 산타야죠. 이 말이 지금 우리 선수들한테 가장 필요한 그런 말 아닌가 싶다.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이 아시잖아요. 가까운데 참외의 계단 있는 거. 참외의 계단. 네, 팔달산에 참외의 계단. 그 오리걸음으로. 네, 왕복하면은 정신무장 완벽하게 될 겁니다. 서장대 올라가는 그 계단이 그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근데 우리 선수들 보면 우리가 뭐 몰라서 그렇지 우리보다 훨씬 더 간절하고 훨씬 더 스트레스 받고 그러고 있을 거야.
걔네들은 돈 받잖아.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초월로 그러고 있을 거야. 왜냐면 본인들 일이거든.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필드에서 좀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안 느껴지잖아요, 그게. 진심을 좀 얻기가 힘들고 고충은 있다는 거 생각해요. 그 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자기 소속된 팀 강등 됐으면은 자기 앞길도 그렇게 순탄치는 않을 거거든요. 이해는 하는데 그게 좀 7월처럼 겉에 잘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6월 달에는 진짜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맞아. 무기력이 전체적으로 뭐 팬이며 선수며 모든 구단이며 다 무기력했던 거는 맞아요. 그때가 우리 팀의 장마였어. 이제 장마 끝나고 이제 햇빛 있고 이제 즐길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네. 마지막으로는 넘버10 정승원 님이 리명국 나만 망명시키고 수원 조전 골키퍼 vs 양우모 주전. 뭘까요, 이거? 응? 나 당연히 다 부자지. 양형구 주전이지 뭐. 네, 여튼 그렇습니다. 아유, 언제적 리명국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댓글 남겨주시고 후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뭐 짧게나마 뭐 소회를 이야기하자면은 뭐 저희가 뭐 어떻게 정확하게 따져서 300회가 된 게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쪼개고 나누고 뭐 하고 올리고 뭘 이렇게 지지고 뽑고 하다 보니까는 300개의 에피소드가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그 300개라는 숫자의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아요. 뭐 어차피 우리가 막 정말 막 정기적으로 꾸준히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모여서 하고 했으면은 그게 조금이나마 유의미한 숫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저희도 나름의 뭐 감정에 의해서 또는 뭐 삶에 치여서 하고 안 하고 이게 주기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뭐 300개가 올라왔다라는 게 선뜻 우리가 쌓아온 역사예요 라면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기보다는 너무 이 주기가 불규칙적이다 보니까 좀 부끄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앞서 오늘 방송 시작할 때 했던 코멘트처럼 정말 우리는 그냥 얄팍한 방송이고 기회주의 방송인 거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뭐 그런 방송일 뿐인 거예요. 뭐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방송을 하게 될지는 글쎄요. 뭐 성적이 정해줄지 우리의 상황이 정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더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3명밖에 못 모였지만은 뭐 우리 종마님이라든지 도리님이라든지 괴물이라든지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좀 다들 여건이 됐을 때 이렇게 하면은 참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종마님 같은 경우에는 또 집안에 큰 경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맞아. 예, 뭐 이렇게 좀 많이 정신없고 바쁘실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이렇게 좀 다들 이렇게 좀 짬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이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면서 맞다. 약간 여러분들 지금 오늘 못 나온 패널들 독촉하는 거이기도 하니까 뭐 잘 알아서 새겨 들으시고 반성하시고. 얼굴 다 까먹겠어. 잠깐. 나 이거 한 번만 얘기해도 돼요? 아니 강원은 도대체 좌석이 얼마나 춘천에서 지금 강릉으로 갔잖아요. 강릉 경기장 종합이죠. 종합운동장. 거기는 다 종합이겠죠. 아니 도대체 좌석이 몇 갠데 뭐 매진이 뭐 열리자마자 매진이야. 다들 뽕 찼으니까는 뭐. 아니 뽕이 안 차도 가려고 그랬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가. 응원석이 매진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 뭐 2층도 없잖아 거기는. 그럼 이제 뭐 못 가는 거지 이제 뭐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뭐. 너무 아쉽다. 가고 싶었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가서. 아무튼 뭐 거기 가시게 되는 분들 뭐 목노와 수원삼성 외치면서 우리 승리에 일조하시고 좋은 결과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궂은 날씨에 다들 뭐 좀 수해 입지 않게 미리미리 대비해서 조심하시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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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지 않는 아시아의 챔피언 중동에서 호주까지 수백 번을 이겼지. 종합운동장부터 빅보드까지 We are loyal supporter. 그 이름 수원